뉴스피플 첫 번째 주인공은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일 전한길은 경찰서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가네요. 전한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한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도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발당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희생당하더라도 다들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해버리고.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영수회담 불참했는데 관련해서 이전에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연락받은 거고 저는 장동혁 대표님께서 지혜로운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그 여당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안 가기로 한 게 혹시 전한길 씨 말 듣고 안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오참 불참이라든가 그전에 당대표 당선될 때부터 지금까지 행보가 저는 전한길 씨의 주장, 전한길 씨 의도대로 다 흘러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금 나온 전한길 씨가 사실상 국민의힘 대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청와대 가지 말라고 했다고 바로 다음 날 오찬 안 가는 거 이제 이른바 노쇼하지 않습니까? 불참 통보를 하셨는데 저렇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당원분들은 굉장히 자괴감을 들 것 같아요. 야, 어쩌다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저 전한길 씨 그러니까 유튜브본 말에 이렇게 휘둘릴 수 있나 저는 의심이 들 것 같고요. 굉장히 저렇게 서운해 하시는데 저 장동혁 대표께서 그 전한길 씨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고 좀 달래드려야지. 아니니까 왜 애꿎은 왜 국민을 위한 정말 이제 여야가 그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통해서 빨리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도 통과시키고 지금 해야 될 입법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 기회를 왜 걷어차게 합니까? 빨리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전한길 씨 빨리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래드리길 바랍니다. 전한길 씨가 SNS 등 유튜브 등을 통해서 압박을 했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윤선거 일주일 남기고 청와대 찾아간다고 지난번엔 계엄 사과하더니 청와대 갈 게 아니라 전한길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어려울 때 나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 돕지 않았냐 등의 굉장한 압박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식 교수님, 유튜버가 가지 말라고 했다고 대표가 안 갔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인 모양새가 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김어준 씨 말대로다. 전한길 씨, 고성국 씨 말대로다. 이런 보도가 지금 여야에서 다 많던데 지금 전한길 씨 이 의견, 김민수 최고는 얼마 전에 전한길 씨 찾아가서 양해를 구했다면서요. 선거용이라 그렇게 말한 거니까 형님이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다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고성국 TV 그리고 전한길 뉴스의 그 유튜버의 어떤 발언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세간의 의혹이 있는데요. 저도 그런 면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저는 문제 제기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에 있는 많은 당원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당협위원장들은 우리 당이 어떻게든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다시 회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정말 이재명 정부의 출범 1년을 맞이해서 냉정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고성국이나 전한길 씨 같은 경우 그들의 주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의 음모론에 빠져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이 계몽령이고 이런 식의 극단적 주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분들한테 흔들렸던 것 자체가 우리 당에 일정 정도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 전한길 씨가 하는 말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당 대표가 거기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만에 하나 고성국이나 전한길 씨 같은 저런 극단적 주장에 당 지도부가 흔들리는 거라면 이건 정말 당 지도부가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전한길 씨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처리 방침이 나오겠습니다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당을 위해서라면 지금 그 전광훈 목사는 감옥에 가 있잖아요. 저는 전한길 씨도 감옥에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겨울에 감옥에서 좀 살아봐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저분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현상금을 걸었다 어디다 걸어놓고 매달아 놓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고발된 건데 그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건지 아닌지는 사법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저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이 일정 정도는 조금 좀
그 신병이 확보돼서 거기 가 있는 것도 저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저께 저희 갔을 때도 보니까 저 목에 차고 있는 게 기자증이라는 거예요. 전환기 뉴스 자기 기자라는 거죠. 기자증을 메고 가면서 자기가 언론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최고에 나갔을 때도 대구 전당대회장 와서도 기자석으로 와서 했었어요. 근데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기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온 사람이 어제 말할 때는 그냥 농담한 거예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럼 전환길 뉴스에서 했을 때는 자기는 어쩔 때는 기자니까 기자로서 그 권리를 보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그냥 재미로 한번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널리스트라는 것은 기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듯이 기자로서의 책임과 윤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분 정말 제가 볼 때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당으로서는 참 골치 아픈 존재인 분명합니다. 네, 김무식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고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셨겠지만 당 상황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신병을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다 아시겠지만 거듭 높아심에 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 전환기 씨는 입장을 항변할 거고 경찰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강성 지지층과 유튜버와 관련된 문제, 당 안팎에서 이런 지적들과 사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선 의원이 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동영 화이팅! 장동영 화이팅! 윤호개 인버리면 지방선거 지십니다. 윤호개 인버리면 지방선거 패배하십니다. 장동영 화이팅! 장동영 화이팅! 혼잣말로 저것들이 아직도 이러고 있네 라며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을 혼잣말로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인선 의원이 사과했습니다. 제 언행으로 심력 끼쳐 죄송, 정치인의 언행을 신중했어야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고성국 씨가 이걸 징계하라고 나섰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 망발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묻는 당내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징계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당 내에서는 윤어게인의 청구서가 끝날 기미가 없다라는 한탄도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예요. 재선 의원 A, 윤어게인 세력의 청구서가 끝날 기미가 없다. 초선 의원 B, 지도부 강성층 마음 달랜 뒤 중도 확장하려던 판단 같은데 그런 변화가 무 자르듯 쉽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고성국 씨가 이인선 의원 징계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어떤 국민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발언이나 표현이 너무 좀 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어떤 국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인선 의원이 사과는 잘했다. 예, 그거는 사과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으로서 저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헌정사상 지금 가장 야당의 세가 약해요.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권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당에 대한 장악권도 커서 입법권이나 행정권이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법관 중원이나 이런 것까지 이제 통과가 되면 행정, 입법, 사법이 거의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몰리는 되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야당이 일로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거나 하는 거는 뭔가 조직을 정비하고 그 당을 잘 싸우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자주 발동되면은 징계가 너무 많다. 네, 그 이슈가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자처럼 국민의힘의 징계 사이드카라도 네. 너무 징계가 많으니까 사이드카를 땡기는 거예요. 네. 활동이 뭐 이런 징계가 조치가 연속 있을 몇 것 번 같아요. 있으면 갑자기 정지를 사이드카. 시킨다든지 모든 예. 징계 정지. 네. 아니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게 당의 분열상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야당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좀 자제하고 네. 사실상 정치를 보여줘야 되지. 저야 법률가 출신이니까 뭐 징계든 소송이든 다 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능은 아니다. 예, 사람이 사는 예. 모든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징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우리 당에서 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뭐 개인 금품 비리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어떤 정치적 입장 때문에 징계가 반복되는 사례는 막아야 된다. 네. 그래야 최소한 야당으로서 싸울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의원께서 나중에 당 지도부 되시면 당원 당규를 당내 징계 사이드카 조항을 하나 넣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도입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국정원에 있었던 출신의 박선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테러를 저지른 범인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원은 김정은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 즉 구구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한간에서 일고 있는 고성국과 김정은 간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확인하였고, 고성국 TV에 실제로 방문했던 사실, 즉 테러범 김정은이 고성국 TV에 방문했던 사실까지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건태 의원님, 지금 박선원 의원이 어떤 얘기하는 건가요?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당대표 시절에 칼로 테러를 당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단순 살인 미수 사건 단독범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냥 그렇게 처리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저게 테러 사건으로 규정이 됐고, 그래서 국정원이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보위에서 질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고성국 TV하고 관계돼 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저렇게 지금 박선원 의원이 대답한 취지대로 고성국 TV를 방문한 적이 있다, 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안다, 뭐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 사건이 결코 단순한 살인 미수 사건 단독범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누군지 철저히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성국 TV를 방문했고 고성국 씨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런 것도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성국 씨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배우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이고 또 유력한 대선 후보를 칼로 목숨을 뺏으려고 한 테러 행위는 우리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떠한 이 폭력적인 행동은 여야를 막론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고요. 고성국 씨의 해당 의혹과 관련된 반론과 입장 나오면 저희가 또 충실히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민수 최고가 말을 바꾼 것을 두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일단은 들어보시죠. 우리 당은 윤호개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이기는 것이 지상 과제래요. 그러기 위해서 윤어게인이 전략적으로 좀 당장에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윤어게인은 극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수많은 국민들이고 중도입니다. 윤어게인은 외치면 안 된다라고 노선 변화를 예고했다가 전환기 씨 등의 반발이 있자 윤어게인이 국민이다라고 입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양태종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정말 전환기 씨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전환기 씨의 말 한마디에 저렇게 바뀌고 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굉장히 강성 발언으로 인지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뭐 윤어게인이 아니다, 다시 뭐 중도를 이제 품어야 된다고 했다가 또 전환기 씨 말 한마디에 또 저런 말에 또 그게 뭐 선거 전략이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그러면은 이렇게 그렇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뭐 전환기 씨 만나서 이렇게 양해를 구한 건 좋은데 양해를 구했다는 사실까지 다 이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양해를 구했다는 사실까지 다 얘기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야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절대 내가 얘기했다 하면 안 돼라고 해놓고 그거를 얘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보안이 안 지키죠. 네, 보안이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저는 이거는 뭐 분노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소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에 글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것 같아서 약간 야당으로서 조금 존재 가치를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